모자를 눌렀음 난 항상 웃음 간직한 피에로 파란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에로가 좋아 자, 원, 투, 쓰리, 고!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다 같이 넷넷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에로가 좋아 피에로가 좋아 감사합니다. 네, 2018 코딩 콘서트 박경림 씨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코딩 콘서트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정말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옆에는요, 오늘 코딩 콘서트를 더욱더 빛내주시기 위해서 제가 초대한 분들이 계세요. 먼저 콘서트 문을 멋지게 열어주신 분들이죠. 뮤즈그레인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그대 마음의 따뜻한 위로 뮤즈그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토크 친구분들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당황하지 않고 울 때를 빡! 끝! 잘생긴 개그맨 조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딸의 아빠 딸바보 도의원 이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뮤즈그레인 조윤호 씨 그리고 또 이도영 씨 전혀 연관성이라고는 1도 없는 분들만 제가 모셔봤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교육 키워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코딩 2018년 중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엔 초등학교 5, 6학년에게도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초등학교에선 코딩이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성돼 있는데 전 세계 교육계가 코딩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앱을 개발하고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코딩. 그렇다면 실제 아이들이 배우게 될 코딩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코딩을 잘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부모들이 알아야 할 코딩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이도영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평소에 코딩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코딩은 잘 알지 못했죠. 근데 작년 퇴근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아이를 만났는데 내년부터 코딩을 배우는데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엄마도 모르고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다 듣는 순간 저도 코딩이 뭐지?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진짜 학원가에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생소한 이름의 학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딩 학원이죠. 사교육 시장을 지금 들끓게 하고 있고 올해부터 중학생들 그리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18 코딩 콘서트에선 코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아무도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딩에 대해서 정말 탈탈탈 모든 것을 알려줄, 코딩을 털어줄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딩 교육 전문가 박인선 씨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딩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박인선입니다. 코딩 교육의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코딩 교육 전문가 박인선. 진짜 몇 년 사이에 코딩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죠. 엄청. 그쵸. 네. 아마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옆에 보시면 뮤직그레인 여러분들이 멋지게 공연을 펼치셨지만 이 5분 중에 3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지금 굉장히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이고 혼란에 휩싸였는데 특히나 우리 김승재 씨. 네.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담임 저는 선생님입니까?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익산에서 근무해요. 요즘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코딩에 대한 관심이 이제 내년부터는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네, 엄청 많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막 공문으로 연수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막 기자재 보충한다고 겨울 방학 때 막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고 엄청 바빠요, 지금. 코딩 교육을 위해서 바쁘긴 하지만 네. 정확히 코딩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교사분들 중에 코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잘은 몰라요. 그냥 오늘 좀 많이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노래도 해주시지만 이 5분 중에 3분은 코딩에 대해서 배우러 오신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딩, 사실 저도 코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아는 바로는 컴퓨터 언어다,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뭐다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코딩이 뭡니까? 원래대로 의미를 두자면 그냥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갖다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코딩 교육은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세분화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블록형으로 재미있게 짜맞추는 게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죄송한데 들으니까 더 모르겠는데요. 어려워요. 예, 조윤호 씨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사실 요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코딩도 영어와 숫자를 입력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2가지 약해요. 그런데 이 코딩을 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코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해요. 블록 있죠? 블록을 짜맞추듯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순서에 맞게 짜맞추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뭔가 조금씩 알 것 같은데 이도영 의원님 혹시 좀 배워보셨나요? 아이하고도 같이 해봤습니다. 10살 우리 아이하고도 같이 해봤는데 알면 알수록 어렵고 복잡하고 컴퓨터를 어떻게 이해시켜요? 저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딱
286, 386 그때 막 컴퓨터를 막 배우기 시작해서 그때 컴퓨터 교육을 시작한다고 막 학교가 바빴을 때였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의 생각, 그 사고력을 향상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코딩이 꼭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네. 그런 과정이다. 그렇죠. 오. 자, 코딩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아이를 둔 엄마로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코딩의 세계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선 씨의 강연 큰 박수로 만나보시죠. 제가 가끔 저희 애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요. 넌센스 퀴즈로요. 얘들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3단계를 말해봐. 그럼 애들이 되게 당황해 하거든요. 자, 이도영 의원님.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봐가지고 문을 연다, 에?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다, 에? 문을 닫는다. 맞아요. 그러면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번에는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4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조윤호 씨. 네, 코끼리를 만난다. 새롭다. 새롭다 진짜. 코끼리를 다이어트 시킨다. 네. 냉장고에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갑자기 시켜가지고 와. 네. 얘들아, 4단계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면서도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요. 얘기해봐.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접는다. 세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네 번째, 문을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완전 잘한다 너. 그럼 옆에 있는 애가 다시 또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를 통해서요 애들이요 막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의 사고력이 향상시키려고 꿈틀대는 겁니다. 코딩 교육은요 이렇게 사고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장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그 코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의무적으로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학원 생겨나죠. 뭐 학습지 생겨나죠. 그다음에 학교에 방과후 생겨요. 또 엄마들은 내가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또 상담도 받아요. 근데 여러 군데 상담을 받으러 왔던 어머님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딩 교육을 저쪽 학원에 갔더니 2달이면 완성을 해준대요. 저쪽 학원에 갔더니 한 달 마스터래요. 말이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네 학원은 대체 코딩 교육 몇 달 과정이에요? 기가 막혀요. 코딩 교육이요? 2달 만에 완성 안 돼요. 어떻게 사고력 교육을 2달 만에 완성을 시키겠어요? 2달 배우는데 어떻게 아이 생각이 급하게 막 좋아져가지고 막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코딩 교육의 목적은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고력이 향상이 됨으로써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절대 2달 만에 완성되지 않아요. 모든 교육은요, 단계별로 진행을 해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살아온 시간, 그리고 했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면서 생각이 조금씩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쉬운 걸 가르쳐주고 또 조금 어렵게 가르쳐주고 조금 더 어렵게 가르쳐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학년도 올라가게 되고 배웠던 걸 가지고 생각도 잘하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이 되게 됩니다. 코딩 교육이요 절대 2달 만에 완성 안 돼요. 그 코딩 교육이 2달 만에 완성이 된다고 했던 학원에서는요 그 아이를 어떻게 아이로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본질을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도 약간 으쓱했을 거예요. 왜 우리 애가 2달 만에 코딩 마스터해? 완전 똑똑하지. 여러분 코딩 교육은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거지 그걸 마스터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꼭 비싼 돈을 주고 코딩 교육을 배워야만 할까요? 자, 코딩 교육을 왜 하는지 아까 했죠.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부모님한테 있어요. 왜 부모님이냐고요? 저는요 집이 시골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표준어를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투리가 좀 나올 거예요. 아주 쬐끔.
시골에 자라가지고 그 학교를 갈 때나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버스를 타요. 근데 이 버스가 금방 오는 게 아니죠. 20분, 30분 걸려요. 눈 오잖아요. 그 버스 패스 안 와버려. 그러면 그게 불편하지만 그냥 당연시하는 걸로 자랐어요. 여기 있는 어머님들도 많이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요, 그거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껴가지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거의 다 가지고 계세요. 그죠? 앱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 단기간에 가장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앱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의원님? 뭘 것 같아요? 게임? 게임? 미세먼지 측정 앱? 뭘 것 같아요? 방송? TV 방송에? TV 방송? 다 틀렸어요. 뭐냐면 시내버스 다운로드 앱이에요. 그 시내버스. 그 시내버스 앱을 만든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대기업? 개발자? 정말 평범한 고등학생이 만들었어요. 남자 고등학생. 대단하죠? 이 시내버스 앱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너무 안 와. 불편해. 추워.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요.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알고 싶고, 버스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고, 그럼 내가 집에서 언제쯤 나가야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코딩 교육이란 말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 불편해가지고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편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얘를 갖다가 내가 정말 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개발자를 찾아가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이 고등학생을 대단하다고 칭찬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불편해도 엄마가 태워다 주지 않고 버스를 타게 만들었어요. 아이는 불편해, 결핍해서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불편한 틈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학교에 태워다 줘. 끝나면 태우러 와. 학원 데려다 줘. 학원 밑에 기다렸다가 다시 태워다 집으로 데리고 가.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애들은 그 불편한 시간에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면 돼. 너는 100점만 맞아야 돼. 거의 이런 식이죠. 애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결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된다고 하니까 코딩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유치원은 그냥 돌려보냅니다. 가서 놀고 오라고. 초등학교 저학년 그룹,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그룹, 그다음에 중등 그룹을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이 중에 어떤 그룹이 제일 코딩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저학년. 왜? 그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아요. 자유롭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어떤 학년이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학년? 저학년? 자, 답은 저학년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제 미션을 줍니다.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갤로그 게임이라고. 그죠? 그러면 그 갤로그 게임이 우주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위에서 우주 악당들이 막 나와요. 그럼 걔를 피해 다녀야 돼, 막 이렇게. 이제 그거를 코딩을 짜는 방법을 설명을 한 다음에 애들한테 미션을 줘요. 내가 만약에 그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라면은 여기다 어떤 기능을 넣겠니? 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한 30분 나갔다 와요.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했던 것까지만 하고 카톡, 핸드폰 검색 이런 걸 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그냥 했던 것까지 하고 멍하니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왠지 아세요? 주입식 교육에 찌들어져 있으니까 외우라고 하면 정말 잘 외워요. 근데 뭘 추가하라 그러면 해야 돼?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학년들은 난리가 나요. 어떻게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스페이스바 누르면요 총알이 날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옆에서 선생님 저는요 총알이 파란색이어야 돼요. 경쟁해요. 그럼 옆에서 선생님 저는요 빨강색이어야 되고요 뾰족해야 돼요. 경쟁을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코딩은 길지만 다 만들어내요. 그러면 고학년하고 그 중등이 그 저학년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야, 나 좀 알려줘라. 막 그래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요, 아직 주입식 교육에 찌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학년이 높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코딩 교육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딩 교육은 얌전하고 조용한 애들이 잘할까요? 아니면 주의가 산만한 애가 잘할까요? 산만한 애들. 산만한 애가 맞아요. 산만한 애들이 궁금증이 진짜 많아요. 상담 이제 사례가 왔는데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요, 엄마가 상담을 하는데 계속 이래요. 그래서 애가 좀 산만하구나. 이제 제가 속으로만 그랬는데 그 엄마가 정말 절실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애 봐서 아시죠? 우리 애가요, 좀 많이 산만해요. 그래서 일반 입시학원이나 이런 학원에 가면은 몇 개월 못 다녔어요. 그냥 피해준다고 오지 말래요. 근데 그 학원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걔가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데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처음 한두 번은 애도 좀 어색하고 저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되니까 애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진짜 바짝바짝바짝 거려요. 지금까지는 떠든다고 뭐라고 하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나가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코딩 교육은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애가 생각을 확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재밌냐? 예, 완전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선생님, 저는요, 얘를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있지. 야,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해봐요. 완전 잘 돼요. 애 스스로가 너무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그럼 얘가 즐거워하니까 집에서도 엄마가 잘해. 너 되게 잘한다고 선생님 칭찬하더라. 저도 야, 너 완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교육은요, 인정이라는 걸 해줬을 때 애들이 더 하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코딩 교육의 단계를 한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코딩 교육의 단계는요, 교육부에서 4가지로 정했어요. 근데 이 4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언플러그드라고 합니다. 자, 언플러그드. 언플러그드는 뭐냐면 코드 없이, 즉 컴퓨터 없이 코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 땅에다가 막 그려놓고 놀이처럼 막 하기도 하고 종이에다가 무슨 게임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언플러그드의 핵심은요, 부모님과 또래 아이의 관계 형성입니다. 저는요,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동네 친구랑, 그러니까 여자애들이랑 공기놀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기놀이 하면서 그 친구를 이기려고 걔가 못하는 걸 찝어내. 막 생각해. 걔가 뭘 잘 못하라. 공기놀이를 막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야, 고추장이 죽으면 다 떨어져.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걔를 이기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요, 저를 이기려고 막 해요. 야, 너 서울 공기 하기 없어. 인천 공기 없어. 좀 빨리 하는 공기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이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막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했던 게임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 있냐면 시장에 가면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네, 알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시장에 가면 뭐 꽃도 있고, 시장에 가면 꽃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시장에 가면 꽃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고추도 있고. 시장에 가면 꽃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뭐라고 하셨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디안 밥 등짝 세게 맞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애들이 장난이 심해가지고 등짝을 인디안 밥 하는데 진짜 세게 팍 때려요. 근데 이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 얘가 뭐라고 했지? 얘가 뭐라고 했지? 얘가 뭐라고 했지? 이걸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의 사고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 갈 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마트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그 순서대로 말하게 해마자. 내가 이기면은 내가 너 10,000원 줄게. 이렇게.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 나는 당장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럼 애가 땡 탈락. 신발 안 신었잖아. 맞잖아요. 그럼 다시 해. 그래? 그럼 나는 당장 일어나서 잠바를 입고 현관문으로 가 신발을 신어. 엄마 땡 양말 안 신어? 나 안 신고 다니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단계를 주고받고 하면서 누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막 생각을 해요. 요것이 언플러그드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EPL이에요. 자, EPL은 에듀케이션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해서 그 코딩 교육용 프로그램이거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미국 MIT 공대에서 나온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하고요. 이 스크래치를 그대로 따라 만든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스크래치 사이트에 가보면 전 세계 애들이 다 하나가 만들어 올리면 막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을 달아서 서로 만들어보고 추가해보고 뭐 이런 활동들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뭘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스크래치나 엔트리는요, 언어로 쓰는 코딩이 아니에요. 블록을 짜듯이 해요. 그 블록에는 다 써 있어. 무한 반복하기, 뭐 10만큼 움직이기. 제가 여기서부터 이 스피커 인덱까지 갈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걸 할까요? 시작할 때?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타트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자, 스타트. 어떤 키를 누르거나 깃발을 눌렀을 때 제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먼저 이 현재 댄이라는 스프라이트, 도그 퍼피라는 스프라이트가 있는데요. 쉽게 남자, 개 이렇게 제가 말을 할게요. 자, 이벤트는 시작을 알리죠. 시작 중에서 이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 깃발을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시작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가 항상 시작을 나타내지요. 강아지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는 동작에 가면은 X, Y로 이동하기가 이 자리를 나타냅니다. 자, 깃발을 클릭하면 이 자리 아무데나 갖다 놓고 깃발을 클릭하면 항상 이 자리에 시작을 합니다. 제 그 다음에 할 행동은 방향을 봐야겠죠. 저는 앞에를 봤는데 스피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스피커 쪽 보기 블록을 딱 갖다 놔. 그 다음에 움직이기를 하는데요. 강아지는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초 동안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1초 동안 이 위치로 이동하라. 다시 깃발 클릭해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깃발 클릭해서 움직였어요. 움직이기를 하는데요. 속도를 크게 할 것인지 작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10만큼 움직이라는 블록을 딱 갖다 놔요. 근데 얘까지 가는 거리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큼 몇 번 반복할까요? 5번 반복해요. 5번 반복하기라는 블록 안에다가 10만큼 움직이를 끼워 넣어요. 그럼 깃발을 클릭하면 스피커를 보고 5번 가게 됩니다. 요거를 직접 블록으로 짜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그런 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언어를 직접 넣지 않아요. 언어를 넣는 거는요, 아이들한테 영어로 된 프로그램 언어를 너 외운 다음에 이거는 이 기능 하는 거니까 그대로 짜. 주입식이에요. 근데 EPL은요, 주입식이 아니고 재미있게 해야 돼요. 블록식이에요. 그냥 블록을 맞히듯이 하거든요. 요즘에 자꾸 코딩 하니까요, 그 옛날에 프로그램 좀 짜봤다는 분들이 그럼 나 코딩 교육 좀 시켜갖고 돈 좀 벌어야겠네. 그래서 텍스트 코딩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텍스트 코딩 아닙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텍스트 코딩 아니고 블록 코딩이에요. 그 블록 코딩 하나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뭐 엘리베이터 원리 다 만들 수 있어. 생각만 한다면.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피지컬 컴퓨팅이에요. 자, 피지컬 컴퓨팅하는 거를 그냥 쭉 정의를 내리자면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를 제어시키고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시킨대요. 뭔 말이야?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요즘에 그런 광고 있을 거예요. 지니야 음악 좀 틀어줘. AI.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핸드폰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 소리를 알아들어서 음악이 틀어져요. 좀 춥네. 집이 추울 것 같아. 보일러 좀 올려야겠어. 딱 올려요. 스마트폰으로. 그럼 집이 따뜻해져요. 그죠? 기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저기 있는 저런 센서를 가지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또 뭐가 있냐면, 자, 요거는요, 햄스터가 미루를 찾아가지고요, 직접 목적지까지 갑니다. 목적지에 닿으면 멈춰야 돼요.
자, 요거는 저 목적지까지 앞으로 가고 얼마큼 회전을 하고 또 어디서 멈추는지를 초등학교 3학년이 짠 거예요. 저 미로판도 직접 만들고 저는요 1도 안 가르쳐줬어요. 다만 이 블록이 하는 기능만 알려준 거죠. 그럼 그 애가 생각을 합니다. 저걸 하기까지 10번도 넘게 실패를 했어요. 가다가 멈추고 미로에 다 가지고 안 가고 야 그럼 다시 한번 해봐. 한번 할 수 있게. 그럼 애가 계속 조금씩 하면서 쟤를 코딩을 짜서 움직여요. 결과는요 저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게 하는 과정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단계로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창의 프로그래밍이에요. 창의 프로그래밍은 그 EPL,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을 다 배운 후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각종 센서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초등학교 4학년이 만든 발명품이에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휴지통 문이 열려. 멀어지면 휴지통 문이 닫혀. 예, 그럼 여기에는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게 쌓여 있었겠죠. 거리를 측정하는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측정해. 근데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리를 측정하면 이 거리 몇 미터 안에 있으면 사람이 온 거예요. 뭔가 물체가 있으면 그럼 자동으로 열려. 또 뭐가 없어지면 물체가 없어지면 문이 닫혀. 이런 거를 애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넣은 거예요. 그러면 휴지통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게 하려면 뭐를 이용할까? 모터를 이용해요. 모터를 이용해서 돌려서 문이 열렸다가 돌려서 문을 닫게 만들어요. 애들이 이거를 진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물론 선생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도움은 청하겠지만 답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그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교육기간을 거쳐야 돼요. 이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개월의 단기 속성 절대 안 돼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애한테 맡겨줘요. 야도 이게 내 거구나 하고 인식을 할 때가 있는데 무작정 너 다 먹어. 배불러 못 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결국엔 우리나라의 인재를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최종적인 목표가. 그 인재를요, 누구나 우리 애를 인재로 만들고 싶은 욕심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심에는요,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이를 교육을 학교에 가서 시키든 학원에 가서 시키든 중요한데 꼭 중요한 거는 사후 점검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애가 얼마나 행복하는지, 선생님은 그 교육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게 수업을 하는지, 간섭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만이 모든 교육, 코딩 교육은요, 정말 코딩 교육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스마트한 생각은요, 스마트한 생각을 했을 때 가능해요. 그거의 중심은요, 부모님한테 있고요. 가장 중요한 때는요, 지금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여러분 코딩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정말 속 시원하게 강의를 해주신 박인선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준말로 너무 강의를 잘해주셨어요. 그죠? 예. 선생님, 실제로 아이들이 사고력이 향상이 됐나요? 코딩을 배우면서? 그럼요. 아이들의 생각이 막 빨리 확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애들이 그 코딩을 짠 거를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를 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간결해지면서 코딩도 짧아져요. 근데 결과는 같아지는 거죠. 사고력의 변화가 서서히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코딩이라는 게 지금 강연을 듣고 나니까 우리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의외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틀에 박힌 그런 상황을 저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요. 좀 뭔가 상상력과 그런 사고력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제 아들보다 제가 좀 빨리 코딩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고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는 사고력이 좀 부족하다고 당황하지 말고 코딩을 배우면 걱정 끝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듣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진짜
뭐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당황할 게 아니라 코딩을 배우다 보면 사고력이 조금씩 커지는 게 느껴질 텐데, 자, 근데 코딩 교육이 프로그램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요. 우리 두더지 게임 같은 거 보면 망치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반복. 요렇게 반복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엔트리? 네, 이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애들한테 놀이 형식도 되고요. 이제 그 블록 안에는요, 질문하기라는 블록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 질문하기 블록을 통해서 배웠던 수업을 짝꿍하고 블록을 짜가지고 막 문제를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고력도 향상이 되고 수업 시간에도 도움이 되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엔트리 같은 뭐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 이용해서 충분히 하셔도 좋죠. 그리고 또 하나만요. 네. 궁금하신 게 지금 굉장히 많아지셔서 말씀하세요. 교육부에서 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네. 소프트웨어 교육 따로 뭐 코딩 따로 다들 그냥 코딩 교육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코딩하고 차이점이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제 코딩이 완성된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만들기 위한 과정이 코딩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도 하고 코딩 교육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게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 복잡하니까 언어를 좀 하나로 축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네. 코딩 교육. 소코라고 하면 안 될까요? 소코 좋은데요? 좋은데요? 예.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배울 때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더 유리한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행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암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네네. 암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 사고력이 조금 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용기를 가지세요. 되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이거 혹시 독학으로도 가능합니까? 독학으로도 가능한데요. 문제점은 독학으로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블록을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이게 이 기능이구나 해서 이렇게 합쳐보면 좋은데 혼자 막 어떤 걸 보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보고 막 따라하면은 그냥 그 생각에 갇힐 염려가 있으니까 조금 기본은 좀 배워두고 그렇죠. 독학을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 네. 코딩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 5, 6학년 17시간씩 들어오는데 연간 17시간씩 들어오는데 사실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가 내년에도 아마 제가 고학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직접 코딩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해본 경험이 이제 막 시작하는 약간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육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무슨 사이트나 소스 같은 거 혹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 무조건 다 무료 다운로드고요. 네. 그다음에 code.or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단계별로 코딩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선생님용, 아이들용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code.org. 근데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1년 동안 연간 17시간? 17시간. 네. 근데 연간 17시간을 해서 가능한 겁니까?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예. 17시간 배웠어요. 내가 생각 막 잘해요? 17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정말 부족한 시간이고요. 저는 애들한테 100시간을 가르쳐주면 500시간 연습하라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또 걱정인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서 좋긴 한데 그걸 배우면서 더 잘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또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 돈이 또 들잖아요. 왜 꼭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원 선생님이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물론 사교육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요. 그걸 하지 않고도 진짜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집에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 블록 써봐야지 저 블록 써봐야지 해가지고
꼭 돈 안 들어도 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에게 이제 입장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관객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신 질문입니다. 직접 하나를 좀 뽑아주시겠어요? 깊습니다 아주. 네. 자, 어머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우리 상준 어린이가 질문을 상준이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선생님 코딩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답은 완전 재밌어. 완전. 대박 헐 레알 재밌어요. 네. 저도 하나 뽑아볼게요. 이번에도 어린이들이 관심이 많네요. 김동연 어린이에요. 동연군이 2개를 해주셨어요. 코딩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코딩의 역사. 네. 코딩은요. 역사를 보면은 그 전쟁이 치러질 당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빨리 폭파시키기 위해서 조절을 할까부터 시작되었죠. 목적이 분명했네요. 그렇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코딩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훔칠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번째 질문은 코딩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뭐부터 해야 되나요? 코딩을 시작하려면 친구들과 잘 놀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뭐 숨은 그림 찾기, 보드게임 이런 것들도 많이 해가지고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 놓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이도영 의원님도 하나 뽑아주시죠. 은근히 하고 싶네요. 네. 임지원 학생인 것 같은데. 네, 읽어주시겠어요? 될까요? 그럼요. 예. 네. 왜 코딩을 배워야 하나요? 이렇게. 코딩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예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우리는 너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있기 때문에 조금 사고력이 넓혀지면 조금 살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들이 좋은데요. 최승희 님입니다. 어머님 같아요. 초등이나 중등 아이가 코딩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그 코드.org 가잖아요. 정말 간단하게는 미로 찾기부터 숨은 그림 찾기부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애가 진짜 직접적으로 연필로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하기 전에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해보면 되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블로그 같은 SNS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재능 나눔이라고 하죠. 직접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미 우리 아이들은 코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코딩인지 몰랐는데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그런 태블릿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게 코딩이 아닐까. 맞아요. 이미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질문을 드려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좀 아쉬우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다 오늘 좀 답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우신 분들 계세요? 현장에서 아버님 질문 혹시 있으세요? 좋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할게요. 손자 둘하고 같이 왔는데요. 네.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요. 애들한테 가정생활하면서 특히 엄마 아버지가 무슨 일에 얘기가 나왔다든지 또 주제가 나왔다든지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꼭 애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음식 하나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애들한테 의견 청취를 함으로써 애들을 지금 집에서 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버님이. 진짜 그야말로 언플러그드. 그러네요. 네, 언플러그드 해결 방법인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우리 학생한테 가볼게요. 정말 똘똘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중2 올라가는 남민준이란. 남민준 군? 네.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코딩을 하다 보면 가끔 변수라는 걸 좀 써야 되는데 변수를 잘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죠? 변수를 잘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 코딩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라 하는 거는요, 자꾸 바뀌는 값을 변수라고 하거든요. 우리 키가, 몸무게가 시간이 지나면 커지고 늘어나요. 그렇죠? 이런 변수 값을 어떻게 이용해야 잘 돌아갈까? 변수가 몇 개 있어야 될까?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직접 생각을 해보고 메모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넣어서 바로 한 번 해결되면 좋지만 여러 번, 10번, 20번, 10,000번 실패해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길이에요. 네. 민준 어떻게 만족할 만한 답이 나왔나요? 네. 아, 정말 해맑게 웃고 있어요. 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 어머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뭐 놀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가끔 집에서 아이들하고 요리를 좀 하는데 요리를 할 때도 사람마다 입맛이 틀리고 좋아하는 이런 재료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코딩도 좀 그런 비슷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렇게 놀이처럼 하는 그런 요리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엄마로서 굉장히 궁금할 수 있죠. 예.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어떤 부모님께서 그 휴가 계획을 세울 때 애들하고 같이 칠판을 사놓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애들이 1일차, 2일차, 3일차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들을 직접 다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럼 오늘은 첫째가 하고 싶은 대로, 내일은 둘째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직접 하나씩 그 실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고 애들은 다음 여행에 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음식을 만들 때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그럼 이번엔 너 입맛에 맞게 해줄게, 이번엔 다음엔 너 입맛에 맞게 해줄게 하면서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한 말씀, 당부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틀려도 좋으니까 계속 해보라고 하고 싶고요. 그 어머님들한테는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시키든 집에서 시키든 꼭 잘 되고 있는지 어렵진 않은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관리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제일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네. 자, 이도영 의원님,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정말 많이 느끼셨을 테지만 특히나 이 전라북도가 소프트웨어 교육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픕니다. 네. 먼저 아까 교육 중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초등학교는 17시간, 중학교는 35시간 많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50시간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도 많이 늘려야 할 것이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전문 교육을 해주실 선생님들도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의 좋은 교육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교육에 관련된 컴퓨터나 노후된 것들은 다 교체를 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저 또한 나서서 많은 예산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전라북도가 소프트웨어의 1번이 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호 씨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축구가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성적 위주의 그런 축구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수들이 성인이 됐을 때 경기에서 상대가 그 변칙적인 전술을 사용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변칙적인 전술에 대응하지를 못했다고 해요. 근데 유럽의 강팀들은 그런 변칙적인 거에도 자연스럽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경기를 자기 쪽으로 흐름을 바꿔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도 정말 코딩이라는 교육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또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멋진 그런 성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딩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코딩은 프로그래밍이지만 사실은 창의력을 늘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우리 아이가 질문이 너무 많고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혼내지 마시고, 예, 그게 또 아이의 사고력을 늘릴 수 있다라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느리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아이와 함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 잘하고 있다고 좀 칭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자녀분들에게 큰 칭찬, 빅 칭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2018 코딩 콘서트 너무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마무리는요, 뮤즈그레인의 공연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한마디 말에 마음에 불이 켜지고 너의 손가락 끝은 내 맘을 물들이고 내가 날 모르겠어 원래 그랬었는지 내 맘이 왜래 너의 머리카락은 내 맘 간지럽히고 너의 분홍 입술에 내 맘 터질 것 같아 원래 이런 건가 봐 이젠 이럴 건가 봐 내가 또 왜래 이런 맘 너도 알잖아 사랑 같은 말로 나 표현이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못 견딜 것 같아 이젠 말해야 하나 봐 이런 내 맘 다 너 때문이야 떨리는 말도 다 너 때문이야 하루 이틀 더 지나가고 이 계절이 흐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도 똑같아 내 맘 다 너 때문이야 봄처럼 다가온 너 때문이야 날 봐 이렇게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너 없이는 안 된다고 터질 듯이 너를 향해 있잖아 이건 다 너 때문이야